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애나 소설집 혼모노 중 혼모노입니다. 이 책은 이미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거나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박정민 배우의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라는 추천사로 더 유명세를 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서점에서 책 충동 구매는 거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해버린 책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혼모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는 문수무당의 앞집에 신혜기가 이사 오면서 시작됩니다. 신혜기가 앞집으로 들어온 것이 벌써 보름 전 일이다. 보라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부모와 짐을 나르는 그 애를 보며 순 생자가 들어왔다고 조서했다. 그 애는 앳되었다. 20이나 되었으려나. 나도 저 나이 때 내림굿을 받았는데. 용달차 뒤에 실린 세간을 등에 이고 지며 부지런히 나르는 부모 곁에서 그 애는 겨우 거드는 수준으로 가벼운 박스 몇 개만 옮겼다. 창가에 서서 저것은 또 얼마나 버티려나 어림해 보았다. 이 골목은 다른 골목에 비해 음기가 강하고 터가 세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무당들이 숱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 앞집에 신당을 차렸던 박수는 딱 9달을 버티고 내뺐다. 이번에는 넉넉 잡아 2달이나 버틸는지. 그 뒤엔 짐을 챙겨 나갈 게 분명하다고 예감하며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날 저녁에 신혜기 부모가 팥떡을 들고 찾아왔다. 신혜기도 함께였다.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 신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도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라 간곡히 청하는 부모 뒤에서 그 애는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다. 떡만 덥석 받고 보내기 못해 안으로 들인 뒤 무량사 주지스님에게 받은 보이차를 내왔다. 신혜기의 아버지는 중국으로 출장 갈 때마다 보이차를 마셔서 잘 안다며 진짜 보이차를 판별하는 법을 줄줄이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이 사람 또 이러네 하며 조용히 면박을 주었다. 이게 보기에는 비슷해도 우렸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가짜는요, 마실 때 몸이 거부합니다. 역겨운 향도 나고요. 빛 좋은 게살구죠. 신혜기는 제 아버지 이야기엔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부부가 하나같이 쥐상해 큰 욕심 없이 수수한 면면이 꼭 닮아 있는데 반해 그 딸은 달랐다. 맹한 인상인데도 눈빛에 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찻잎이 짙게 우러나는 동안 부부는 신당을 구경했다. 옥황상제와 칠성이 원색으로 그려진 탱화, 와불상과 백호를 품에 낀 장수할멈상이 나란히 장식된 제단을 그들은 이채롭다는 듯 둘러보았다. 신혜기의 아버지가 물었다. 도사님은 신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로 30년 되었습니다. 30년... 신혜기를 바라보며 부부는 한숨을 쉬었다. 아득하겠지. 고교 시절부터 크고 작은 병치레를 달고 살던 것이 신병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어머니도 딱 저런 얼굴이셨다. 평생 무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지를 받았을 때는 당신 탓이라며 자책하며 오읍하셨고 부부는 아이의 내력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친외척을 통틀어 신내림 받은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저희 집이 원래 가톨릭 집안이에요. 한평생 무속을 미신으로 여겼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우러난 차를 찻잔에 천천히 따르며 조언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다들 부정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다 내게 올 연이다.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침울한 기색으로 차를 마시면서도 부부는 뒷맛이 좋다는 둥, 진짜 보이차는 이런 맛이 난다는 둥 칭찬 일색인 반면
신혜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뱉어버렸다. 아, 지푸라기 맛이 나. 그 말에 나보다 그 부모가 더 당혹스러워하며 신혜기를 다그쳤다. 죄송해요. 우리 애가 원래 예의가 참 바른데 갑자기 왜 이러니? 도서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익숙치 않은 이들은 처음엔 다 쓰고 떨다고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차인지도 모르고 버릇없기는. 속마음을 숨긴 채 신에게 앞에 놓인 잔을 비우고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웠다. 근데 어쩌다 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 골목은 터가 세서 다들 꺼리는데. 부부에게 한 질문을 신혜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할멈이 점재줬거든. 말이 짧아 적잖이 놀랐지만 애기 동자가 들어왔다고 여기며 너그러이 넘겼다. 내림굿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에게는 예고 없이 신이 들어올 때도 있으니 어르듯 부드러운 말투로 나는 신혜기에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동자님? 신혜기는 시큰둥한 얼굴로 찻잔을 밀쳐냈다. 동자님, 입 있으면 사탕이라도 드릴까요? 동자들이란 달콤한 것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법. 사탕이라도 물릴 요량으로 찬장을 여는데 등 뒤에서 웅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수 할멈이 점재줬어. 네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얄궂은 악연의 시작. 혹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신혜기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혜기가 조소했다. 신발이 다 했다더니 진짠가 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그 애는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사실 문수무당은 실제로 신발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2달 전 구판 중 벌어진 실수가 유튜브에 박제된 후로는 더 이상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시는 신 중 가장 강하고 신통했던 장수할멈은 어떠한 정성을 기울여도 회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보 의원은 거의 10년간 문수무당을 믿고 의지하던 정치인으로 형 아우하며 밖에서 만날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그는 또다시 문수무당을 찾습니다. 신발이 이미 떨어져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 문수무당은 그에게 굿을 제안하고 유튜브를 보며 접신을 연습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던 그에게 또 다른 무당 보현이 황보의 굿이 신혜기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는 급히 신혜기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신혜기는 집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다. 내가 입을 뗄 틈도 주지 않고 그 애가 먼저 선수친다. 너 올 줄 알았다. 그 애는 담뱃불을 손으로 짓눌러 끄더니 앞장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와 말하며 문을 살짝 열어둔다. 만나자마자 냅다 쏘아붙일 작정이었는데 막상 독대를 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기에 눌린 걸까? 아니야. 그래선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신당 안으로 들어간다. 매캐한 향냄새가 훅 끼친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기함한다. 옥황상제와 칠성이 원색으로 그려진 탱화, 와불상과 백호를 품에 낀 장수할멈상이 나란히 장식된 제단. 그 구조가 나의 신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할멈이 그러더라. 자긴 낯선 환경은 질색이라고. 그래도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한 골목에서 영업하는 이들끼리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한순간 분노가 훅 들끓는다. 하지만 상대는 나보다 한참 아래인 신혜기다.
투명이 속내를 비치고 윽박질러 내모는 것도 우습다. 마음을 추스르며 용건을 말한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알아. 너 분해서 온 거잖아. 내가 너 대신 황보 그놈 굿을 맡게 돼서. 그 애는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 그놈이 그러더라. 넌 이제 감이 다 죽은 것 같다고. 자기가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게 몇 년인데 니세모노 하나 구별 못하겠냐고. 니세모노. 그 단어에 퍼뜩 감이 온다. 할멈이 자주 쓰는 말. 저건 분명 할멈이다. 신령님이십니까? 내 물음에 답조차 않은 채 할멈은 신애기와 둘이서만 영통한다. 나를 앞에 두고 비밀 얘기를 주고받으며 크크거린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장시간 즐겁게 속닥인다. 영통이 길어질수록 안달난다. 할멈과 신애기, 그들은 기질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나와는 다르게. 나는 할멈을 모시고 받들었는데 저것은 할멈과 동등하다. 참다 못해 소리친다. 신령님, 말도 없이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젠 다른 무당에게 옮겨부터 사람 피 마르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한편으론 겁이나 우두망찰한다. 저주를 퍼붓거나 악다구니를 뱉기에 할멈은 너무나 큰 존재다. 여태껏 그녀에게 대들어본 적도 말을 물고 늘어져 본 적도 없다. 할멈과의 관계에서 밑지는 건 항상 나였다. 잔뜩 잠긴 소리로 밑바닥에 고여있던 울분을 힘겹게 토해낸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라는 건 다 했는데,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는데.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던 신애기가 말을 멈추고 내 쪽을 빤히 본다. 묘한 살기를 띤 눈으로 나를 똑바로. 문수야. 신령님. 드디어 내 부름을 받으셨구나. 감격하며 할멈의 말을 기다린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말은 할멈이 너한테 준다고 했던 거, 그거 너 대신 내게 준단다? 뭐?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던 문화재, 그거 나 하게 해준다고. 할멈이 넌 너무 늙었다네.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해 흉하다네. 신애기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다. 크크크크, 크크크. 손가락 사이로 기분 나쁜 웃음이 새어나온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린다. 종아리가 풀리고 손이 저려온다. 모르겠다. 지금 나를 향해 조소하는 것이 할멈인지 저 애인지 헛개비인지 인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슴속에서 불길이 일렁인다. 그 불길에 저 애에게 잠시 가졌던 연민이며 동질감, 할멈을 향한 애증과 경외심도 모조리 타버린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그곳을 뛰쳐나온다.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대길을 황보의 구판이 벌어집니다. 멀리서부터 악기 소리와 독경 외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문수무당은 태연스레 신애기의 옆에서 구판을 준비합니다. 이후 신애기와 문수무당의 둘만의 구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구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구판 장면은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쟁쟁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진 부분이라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혼모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진짜와 가짜, 그것을 비교하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사실 무당이라는 직업이 노력을 하거나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는 직업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직업이기에 무당이 된 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30년의 경력과 무관하게 신발이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수는 마지막에 와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스스로 택하며 구판에 뛰어듭니다. 과연 그는 진짜 무당이 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짜일 뿐일까요? 다음에는 소설집 혼모노 중에서 또 다른 단편을 소개해 드릴게요.